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혜주입니다. 네, 이 옷을 입으면 평온해요. 평온하세요? 네. 내 옷을 입은 느낌? 네, 근데 좀 더워요. 잘 때도 입고 자라고 하려 그랬더니 이 옷이 특히 나일론이잖아요. 네. 보기와 다르게 여러분 실크가 아니고 나일론입니다. 이거 여름 특집으로 한번 팔 한번 도려내실까요? 리폼 가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네, 날씨가 더우면 또 여러분의 사연들이 저희 메일함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뭐죠, 이 배우님? 다시 찾아온 찐 정착. 다시 찾아온 진청차.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청취자 사연 찾기.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들의 트릭으로 숨어 있을지. 네. 오늘 거 좀 예고해드리자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도 좋아요.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사연 이 배우님부터 가실 건데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을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벌렁벌렁 거리시네. 네, 일단 제가 한번 또 맛깔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 어차피 내게 진짜니까. 뭐. 과연 그럴까요? 저는 현재 디자이너로 맨하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하지만 그 주 40도를 육박하는 제일 더운 날이었고, 하필 그날 회사 인터뷰가 2개나 잡힌 날이기도 했어요. 두 회사가 들으면 알만한 유명 패션 브랜드 회사였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아찔했습니다. 오죽하면 인터뷰 날짜에 맞춰 일기예보를 체크해 두겠어요. 다니던 회사에 하루 휴가 신청을 내고 아침부터 머리 손질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죠. 다운타운에서 첫 인터뷰를 마치고 두 번째 인터뷰를 하러 미드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층에 있는 리셉셔니스트가 정말 친절했던 걸로 기억하고 저와 인터뷰를 할 제 상사가 될 사람이 곧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알리슨이었고 검정에 가까운 짙은 갈색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정말 마르고 날씬한 체구에 조각같이 작은 창백에 가까운 하얀 얼굴을 한 백인 여자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건 이렇게 얼굴이 작은 여자랑은 옆에 나란히 앉아있지 말자라는 안목의 다짐과 처음에 악수를 건넸을 때 손이 정말 차가웠다는 거죠. 인터뷰는 꽤나 잘 진행되었고 워낙 큰 회사라 일을 시작하기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9월 중순이 되어서야 인사과를 통해 확답을 듣게 되었고 출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긴장 속에 첫 출근을 했고 리셉셔니스트가 제 도착을 알렸습니다. 알리슨이 나타나 악수를 건네며 인사를 하는데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그 알리슨과는 너무나도 다른 외모에 제 앞에서 절 반겨준 알리슨은 금발이 어깨까지 오고 임신 8개월에 배가 만삭인 파란 눈에 인상 좋고 예쁘장한 30대 여자였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말에 저도 다시 보게 되어 기쁘다고 했으나 사실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가뜩이나 긴장된 첫날에 생전 처음 만난 여자가 저에게 아는 척을 하다니. 그동안 오간 메일들을 봐도 알리슨 한 명뿐인데 지금까지도 알리슨과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일은 미스테리입니다. 그 창백하게 하얀 피부에 조각같이 작은 얼굴 그리고 그 차가운 손과 악수했던 그 알리슨은 누구였는지. 하나 재밌는 건 금발의 알리슨을 만났을 때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러면서 마주 앉아 얘기할 때 그 마스카라를 짙게 바른 파란 눈이 깜빡거리는 게 기억이 나더군요. 기억이 왜곡인지 누군가 제 기억을 강제로 삭제시키거나 덮어 씌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작은 기억의 한 조각이랄까? 저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지만 작년 여름에 이 기억은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와, 이거 정말 들으면서 마지막에 소름 끼쳤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좀 그 생각했어요. 아니 이비우식 해석 나오나요?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면 그 기간 동안 뭐 옷을 임신한 걸 티를 안 나는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너무 달라졌다 한 사람이. 아니면 머리를 염색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배우님은 같은 사람이다. 그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알리슨인 척하고 네가 한번 면접 봐봐. 진짜? 미스테리 면접 같은 거야? 아니야, 미스테리 면접이라기보단 네, 아니 제가 기업을 세운다면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해보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이 살짝 낯이 익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많이 본 배우일 수도 있겠다. 죽은 배우이거나 건물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영혼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 못 해봤는데. 역시 우린 이렇게 달라요. 네.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티키. 타카 좋았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혜주님 하나 해석해 주시죠. 혼란스러워. 나는 되게 있어. 혼란한 게 응.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알리스네 뭐 위로 다른 형제가 미리 죽어가지고 세상에 없는데 뭐 이렇게 보호해주려고 같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알고 보니 뭐 죽은 뭐 알리스네 형제라든지 뭐 그런 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히 감동적인 스토리로. 나는 약간 나 리셉션인데 발음 때문에도 너무 리셉셔니스트. 네, 이렇게 첫 번째 이배우님의 에피소드였는데요. 상당히 흥미롭고 신선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아우 리셉셔니스트인데 진짜지. 뭐 누군가가 섞였는데 우리 청취자 사연은 아닐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혼선을 준다. 하지만 나는 확신해. 리셉셔니스트가 있잖아. 자,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두 번째 저의 에피소드는요. 강원도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내 것도 청취자 사연이었는데. 청취자 사연인데 다 청취자가 많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커뮤니티에서 터퍼왔나? 강원도 애인. 제가 강원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일경을 막 달고 보름 후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웠던 일이나 귀신을 봤던 일이 많은 저였지만 그중 가장 공포스러웠던 일을 꼽으라면 지금 해드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운동장에서 대원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왔다는 걸 알고 급히 씻고 축구를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음료수를 돌리고 기분 좋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 정문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항에 가서 회와 꽃게탕을 먹고 관할에서 가장 유명한 콘도로 가서 방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을 한 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먼저 들여보내고 근처 PC방에 가서 좀 놀다가 들어가려 했는데 PC방에서 놀다 보니 벌써 새벽 3시더군요. 몸에 피곤함을 느끼며 객실로 향하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고 투덜거리며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데 객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워낙 찜질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아래에 찜질방에 가셔서 곧 들어오실 거라 생각했죠.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전날 새벽 근무도 서고 축구하고 외박 나와서 술을 마시며 계속 놀았던 저는 몸이 많이 피곤해서 바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온몸에 돋는 소름 때문에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어떤 남자가 제 손에 식칼을 갖다 대며 절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올가매는 섬뜩함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이대로는 죽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를 발로 치고 거실로 튀어왔습니다. 거실엔 한 여자와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죽어 있었고 여자아이의 손목은 이미 잘려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저는 곧바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객실 문을 열고 뛰어나왔고 1층 로비에 가서 제가 묶은 객실에 살인마가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던 콘도 직원들은 나중에서야 상황 설명이 됐는지 5명이 급하게 제가 묵은 객실로 뛰어갔고 그곳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신 외할머니와 어머니뿐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우리 객실 옆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곳은 2달 전에 한 남자와 여자가 자식들을 여행이라고 데려와 모두 자살한 객실이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카드비 때문이었고 특히 그 여자아이가 손목을 그었는데도 안 죽어서 손목을 잘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건 그 방에 묵는 사람들마다 가위에 눌려서 그 방을 일부러 잠궈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사람들과 도착했을 때 옆 객실은 잠겨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제가 자고 일어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갔던 걸까요? 네, 여러분. 난 이거 좀 무섭다. 아예 내용이 잔인한 거 보니까 가짜네. 뭐야? 갑자기? 벌써 견제 또? 갑자기? 정말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현실이 원래 픽션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아니 근데 하나 의문점이 객실에 잠겨 있었잖아. 네. 이 남자는 어떻게 뚫고 갔을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한 달 전에 죽었던 게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객실을 들어갔는데 닫힌 객실을 그치. 어떻게 이렇게 딱 혹시 키를 다 공용으로 이게 홀리면 그러니까 저는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신에 홀리면 문이 잠겨있던 열려있던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가짜? 그러면 그래서 오, 결론이 야, 지능법, 야. 이렇게 모신다고요? 좋습니다. 누나, 에이.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경쟁 구도 여러분의 투표가 간절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청취자 사연일 것 같은 사연에 투표를 해주시면 그중 한 명을 뽑아서 저희가 베베점 비즈. 베베 선물샵에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자 다음 하울 매점 주인님의 사연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아,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저도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과연 매주 금요일에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의 밤 11시부터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꼭 보고 잤습니다. 언니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장마였는데다가 엄마랑 아빠는 상갓집에 가 계셔서 우리뿐이었습니다. 언니가 나랑 떨어지기 싫어서 내키진 않았지만 내 옆에 있다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기대한 것처럼 무서운 얘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언니는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몰입해서 보는데 좀 무서운 장면에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근데 그 10초 전쯤 언니가 덥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다가 고개를 들어서 전 이때다 싶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애비! 하고 크게 놀래켰는데 그때 언니가 기절을 한 겁니다. 물론 놀래키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언니를 막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좀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니, 내가 놀래킨 게 그렇게 무서웠어? 미안해. 이랬더니 언니가 아니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가 놀래키는 그 순간에 번개가 딱 치는데 너 뒤에 순간 다른 사람이 있었어. 표정 일그러진 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는 지금도 예민하고 촉이 좋아서 아직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해 줍니다. 저번에는 겨울에 어디 가는데 언니가 전화가 오더니 야, 차 조심하고 뛰지 마 라고 했는데 마침 그날 환승해야 하는데 환승할 버스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나 환승해야 되는데 버스 왔다 라고 하니까 언니가 또 뛰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말다툼하는 사이에 버스가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한 20분쯤 뒤에 다음 버스를 탔는데 차가 막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왜인지 두리번 거리는데 제가 타려고 했던 버스는 눈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사고 당했습니다. 와 이건 너무 언니가 신기가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짜 사연 같아. 아니, 근데 나 진짜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되게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걔가 그날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형광등이 깨져가지고 유리 그 깨진 게 책상으로 떨어지고 야 놓치면 일단 뭐 다 같이 뭐 택시 타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할머니가 기다린다고. 그러고서 버스를 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진짜 실화야.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기운들이 있다니까. 내가 갑자기 그 누나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옛날 일이. 그럴 수 고로 있죠. 제 사연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아니, 도와주신다고? 아니 그건 아니라 이렇게 열받을 표해서 도와주신다고? 아니야 그 베베점 비지에서 선물을 이제 쉽게 주면 안 되니까 혼선을 준 거지. 근데 하지만 내 얘긴 진짜야. 정말 사실이에요. 가장 조용한 제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호 3번의 확률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는 그 학교 명과 지역 명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버스 번호까지. 그죠, 뭐 그건 사실이겠지만 그치. 이배우님 사연이 진짜라는. 아니 내 사연도 당연히 진짜죠. 그럼 그 사연을 제보셨어야지. 네, 이렇게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찐 정착. 지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사연 저희 언제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무서운 사연이 있다면 mylazybook 네이버닷컴. 나 쇼미더머니 나가려고. 잠깐 보셨어요 이배우님? 이배우님 이야기할 때 피디님 옆에서 이거 하신 거 봤어요? 그래도 너무 귀여웠어. 누나 같이 가요. 다시 한번 하시죠. 자, mylazybook 다시 너무 했어. 긴장했어. mylazybook 네이버닷컴. 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굿디 히렌츠였고요. 이뷰였습니다. 함혜주였습니다. 저희는 더 무서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See you later. 안녕.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